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대상은요, 전설적이면서도 뭐랄까 좀 미스터리한 구석이 있는 샴페인 한 병, 바로 자크셀로스 부류 로제입니다. 바로 이 병인데요. 이 반투명한 병 너머로 보이는 독특한 색깔만 봐도 이거 뭔가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딱 오지 않나요? 자,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이게 이 샴페인 한 병의 해외 평균 가격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00만 원이 훌쩍 넘는다는 거죠. 와. 아니, 대체 어떤 샴페인이길래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된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와인의 신분증부터 한번 까볼까요? 모든 전설의 시작에는요, 결국 객관적인 사실과 숫자가 있는 법이니까요. 이 와인의 기본 프로필입니다. 프랑스 샹파뉴에서 왔고 생산자는 당연히 자크셀로스, 알코올 도수는 12.5%고요. 그리고 여기 대고로 주먹 날짜 2018년 12월이라고 찍혀있죠? 이게 뭐냐면 병 안에서 2차 발효를 마친 샴페인의 찌꺼기를 싹 빼내고 마지막으로 코르크를 딱 막은 날짜예요. 그러니까 와인이 얼마나 신선한 상태인지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여기서 이 와인의 첫 번째 비밀이 드러납니다. 바로 포도 품종 구성인데요. 보통 로제 샴페인은 붉은색을 내려고 피노누아 같은 적포도 품종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셀로스는 완전히 반대예요. 청포도인 샤르도네를 무려 94%나 썼습니다. 이건 정말 와인의 아주 섬세한 구조감이랑 날카로운 산미를 불어넣겠다는 정말 대담하고 독특한 선택인 거죠. 자, 이제부턴 이 와인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감각적인 경험, 그 중심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 코, 혀로 느껴지는 모든 걸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잔에 따랐을 때의 모습인데요. 와, 정말 매혹적인 오렌지 빛이랑 연어색이 은은하게 감돌죠. 그리고 저 아주 미세한 거품이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것 좀 보세요. 이것만 봐도 앞으로 펼쳐질 향과 맛의 향연이 얼마나 대단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코를 잔에 가까이 가져가면요, 가장 먼저 팡 하고 터지는 건 아주 생기 넘치는 과일 향이에요. 잘 익은 오렌지 껍질, 자몽의 그 상큼함, 그리고 아주 응축된 듯한 말린 라즈베리와 체리 향이 정말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근데 과일 향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뒤를 이어서 크림, 버터, 또 진한 요거트처럼 부드럽고 고소한 향이 싹 감싸오고요. 갓 구워낸 토스트나 브리오슈 빵 같은 따뜻한 향이 더해지면서 복합미가 확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셀로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밑바탕에는요, 짭짤한 바다 내음, 또 비온 뒤에 젖은 분필에서 나는 것 같은 아주 선명한 미네랄리티, 그리고 알싸한 흰 후추 향이 숨어 있거든요. 이건 뭐랄까, 샴페인 잔에 포도밭의 흙과 돌, 그 토양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로스 스타일의 정점을 찍는 산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이게 뭐냐면 일부러 산소랑 살짝 접촉시켜서 얻어내는 향인데요. 덕분에 잘 구운 헤이즐넛, 아몬드, 마지펜 같은 아주 복합적인 풍미가 더해지는 거죠. 바로 이 독특한 향이 셀로스를 전설로 만든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입에 한 모금 머금은요, 느낌은 한마디로 압도적입니다. 단맛은 거의 없는데 아주 쨍하게 살아있는 산도가 모든 맛의 중심을 꽉 잡아주고요. 입안을 가득 채우는 바디감과 강렬한 풍미. 그리고 제일 놀라운 건 이 모든 맛과 향이 사라지지 않고 1분 이상 입안에 계속 머무는 이 긴 여운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아니, 이렇게 복잡하고 다층적인 와인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제 와인 그 자체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 이 엄청난 와인을 탄생시킨 창조자의 철학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셀로스의 역사는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지금의 셀로스 스타일은 1980년 아들인 앙셀모 셀로스가 와이너리를 물려받으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혁명이었죠.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 안토니오 갈로니가 한 이 한마디가 앙셀무 셀로스의 위상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그냥 와인메이커가 아니에요. 샴페인 세계의 판도를 바꾼 그런 인물인 거죠. 그의 철학, 그 핵심은 바로 최소한의 개입입니다. 인위적으로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걸 최대한 줄이고 포도가 자란 땅, 즉 테루아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게 두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느꼈던 그 짭짤한 미네랄, 젖은 분필 같은 느낌이 바로 이 철학의 결과물인 겁니다. 땅의 목소리를 와인 한 병에 그대로 담아낸 거예요. 자, 이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 시간입니다. 이 와인의 가치,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전문가들은 또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점수 한번 보세요. 와, 유수의 와인 평론 매체들로부터 거의 만점에 가까운 아주 일관되게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점수들이 이 와인이 세계 최정상급 품질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와인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바로 생명력입니다. 앞서 느꼈던 그 엄청나게 높은 산도 덕분에 지금 당장 마셔도 물론 훌륭하지만요. 앞으로 10년, 길게는 2039년까지도 계속해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격표가 모든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최초 구매가는 48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와인을 맛본 리뷰어는 70만 원까지는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이걸 훨씬 뛰어넘어서 평균 114만 원에 달합니다. 이건 단순히 맛있다는 것에 대한 가격이 아니에요. 자크셀로스라는 이름이 가진 희소성, 상징성,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스토리에 대한 가치가 더해진 결과인 거죠. 그래서 결국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크셀로스 로제는 단순히 마시는 와인일까요? 아니면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의 경험일까요? 혹은 희소성을 바탕으로 가치가 계속 오르는 액체 투자 자산일까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정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